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0.08%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0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58%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07.57원으로 0.83% 상승, 빅스 지수는 2.33%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4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4%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3.9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4.62%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비아는 2분기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을 했고, 올해 공급망 제약에 시달리고 있어서 예상보다 큰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이던스를 하락했지만 그래도 4.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18.17% 하락을 했는데요. 방문객이 22%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테마파크의 고객수 증가와 예상보다 많은 스트리밍 수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한 광고 지원 계층을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새로운 가격 구조를 발표를 하면서 4.6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웰스파고와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각각 1%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 두 번째 연이은 인플레이션 보고 이후에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휴가 렌탈 서비스 회사인 다카사는 수요 급증을 이유로 연중의 전망을 높이면서 또한 분기 수익을 올리면서 33.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와비파코는 예상치보다 적은 분기별 손실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19.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7월 전월 대비 PPI는 마이너스 0.5%로 지난달 1%와 예상치 0.2%를 크게 하회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달 대비 하락되는 수치는 20년 4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월 전년 대비 PPI는 9.8%로 지난달 11.3%와 예상치 10.4%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한 주간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으로 전달 24만 8천 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 26만 3천 명보다는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줌 비디오 및 아틀라시안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주들이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ING의 리서치 헤드인 파드레이 가비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보여도 기준금리를 여전히 인상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8%를 넘기고 있고 이는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시포트 글로벌 홀딩스의 톰 디 갈로만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할 정도로 높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준은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희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61.5%로 전일보다 증가를 냈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38.5%로 전일보다 낮은 수치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41달러 오른 배럴당 94.34달러, 2.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IEA가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한 데다가 최근 휘발유 재고 감소에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IEA는 여름철 유럽의 무더위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수개월 만에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소폭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그렇듯 연준은 아직도 소비자 물가가 8%라는 점에 점점 부각이 되면서 금리를 다시 75bp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시장을 누르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음 달 CPI 및 회의 전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은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을 누른 후에 50bp 인상을 하더라도 회의 전까지는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는 유가에 대한 부분도 연준이 지켜볼 생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의 상승은 국내 시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일 시장이 보합 내지 상승 출발 후 하락 마감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락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박스를 만들어 나가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날에는 박스 상단을 만들고, 이슈가 없으면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예상이 시장의 방향성과 틀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